로프리 플로우2 이거 쓴 지가 얼마나 됐더라? 7개월? 8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준비한 건 두 가지예요. 지난 7개월 동안 실제로 굴리면서 느낀 진짜 후기, 그리고 짜잔! 네, 새로 영입한 로프리 플로우2 실버 색상의 보이드 쭉, 이거 리뷰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2번 사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정작 저는 한 번만 사놓고 2번 안 샀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냥 사고 싶었어요. 이 로프리 인스타 구경하다 보니까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눈길이 갔던 거는 애플 맥북 네오 색감에 딱 맞춰서 나온 맥북 전용 플로2였어요. 네뷸라, 페탈, 볼트, 실버, 이 4가지 색상으로 커맨드랑 스페이스 배열까지 아예 맥북 키보드랑 맞게 짜여 있어서 와, 이거 진짜 탐나긴 했는데, 근데 이 버전은 84키부터 시작이더라고요. 저는 미니멀한 68키가 취향이라서 결국 그냥 68키 실버로 갔습니다. 제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 펄스 쭉 스페이스 그레이부터 좀 이야기하고 갈게요. 이거 살 때 데스크 테리어 맞춘다고 제가 이 색으로 골랐던 거고요. 지금 보면은 아주 세월의 흔적이 덕지덕지 묻어있죠. 유분 굉장히 많잖아요. 하지만 이 말은 7개월째 제가 부지런하게 사용했다는 의미고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다는 얘기예요. 자, 7개월 사용 후기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는 무선 간섭입니다. 이거 할 말 많죠? 지난 리뷰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블루투스 연결해서 자꾸 오류가 난다 했습니다. 이 안 누른 키가 혼자 자꾸 입력이 되는 그 무한 타이핑 문제, 이거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지금 같이 사용하고 있는 알리발 매크로키, 이것 때문이었어요. 이것도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변수였거든요. 파이널 컷을 사용을 할 때 이 매크로키랑 같이 쓰니까, 키보드랑 같이 쓰니까 이 무한 타이핑이 터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 하나는 사용할 때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알리발 매크로키, 요거는 꼭 이야기하고 싶네요. 블루투스 간섭이 은근 심합니다. 심지어 맥이 잠자기 모드로 들어가도 이 신호 때문에 혼자 자꾸 깨어나더라고요. 이 캄캄한 방에 모니터가 자꾸 혼자 켜져서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 있거든요. 이 원인 알고 나서는 그냥 꺼놓고 씁니다. 이것도 꿀팁이라면 꿀팁이겠네요. 오래 쓰다 보니까 배터리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68키는 2000mAh죠. 참고로 84키, 100키는 3000인데 68키만 2000이에요. 키보드 치고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게 은근히 자주 충전을 해줘야 되는데 한 달에 2번, 많으면 3번 정도 충전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냥 유선으로 꽂아두면 간섭도 없고 배터리 걱정도 없고 제일 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선이 없는 깔끔한 책상이 좋아서 굳이 무선을 고집합니다. 제가 리뷰를 확인하다 보니까 이 채터링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나 짚고 가려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무한 타이핑에 대한 부분하고 채터링은 좀 다릅니다. 무한 타이핑은 내가 안 누른 키가 저절로 입력이 되는 것, 즉 신호 간섭 문제였어요. 근데 채터링은 내가 한 번 누른 키가 2번, 3번 중복으로 찍히는 거예요. 이건 스위치 접점 자체 문제고요. 그래서 이 채터링은 저는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뽑기 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싼 축에 드는 키보드는 아니잖아요. 채터링이 난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해요. QC에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잠자기가 풀리고 나서 첫 키가 씹힌다는 후기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겪은 적이 없네요. 뽑기 운이 좋았던 거겠죠. 자, 기존 펄스 축에 대한 7개월 사용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오늘의 진짜 주인공, 새로 영입한 실버 보이드 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판매자마다 명칭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 써있어요. 사일런트 에디션이라고 써있는데 조용하다 해가지고 실버의 보이드 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페이스 그레이는 블랙 색감으로 돼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요거는 아예 화이트 색감으로 딱 나왔네요. 와이프에게 주려고 하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보더니 와, 예쁘다 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에 살 명분이 딱 선 거긴 하죠. 와이프는 화이트 데스크 테리어로 구성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추려고 요 색감도 하나 더 드렸습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와이프가 사용한 후기, 한 달 후기도 한번 나중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어, 영어, 중국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는 하나도 없어요. 열어보겠습니다. 짜라짠, 짠짠짠짠짠.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볼 때마다 느끼는 내용들인데 정말 예뻐요. 그냥 이렇게 놓고만 봐도 이 포장지에 쌓여 있잖아요. 포장지에 쌓여 있는데도 예뻐요. 이건 뭐죠? 꺼내봅니다. 이거 느낌이 좀 다른데 제가
스페이스 그레이 언박싱 했을 때는 요런 게 아니었어요. 요런 느낌이. 와, 이거 이렇게 언박싱하는 느낌도 애플 느낌이 나요. 애플 따라한 키보드라 그런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글은 없죠. 한글이 없는 키캡이고요. 색상만 실버고 축이 보이드. 사실 축을 뭘로 살지 고민을 했어요. 처음에는 서퍼, 그러니까 그냥 리니어 축을 하나 더 사서 펄스랑 비교해볼까 했거든요. 제가 쓰던 펄스가 텍타일이긴 해도 이 저 프로파일이라 범퍼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서퍼랑 실사용에서 그렇게 극적으로 다를까 싶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확실한 차별점이 있는 보이드로 가자 한 거죠. 그래서 서퍼랑 보이드는 어차피 둘 다 리니어고 액추에이션도 똑같고, 보이드는 거기에 저선만 얹은 사실상 상급 호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드 하나면 리니어 감각도 같이 확인되는 셈이라 이게 더 확실한 리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보이드 축이 뭐냐면 한마디로 이 조용한 축입니다. 클라우드 시리즈라고 해서 축을 3개 내놨는데 서퍼, 펄스 그리고 보이드 셋 다 키압은 40g 포스로 똑같고 눌리는 깊이도 똑같습니다. 차이는 딱 소리 그리고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 중에 보이드는 노프리가 대놓고 이 늦은 반 작업 중에 집중한다, 코딩한다, 사무실용으로 미는 스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조용하다는 겁니다. 눌러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이 재미있는 거는 이 클라우드 축들, 폼이라는 소재를 쓰는데, 폼이 원래 마찰이 적은 자가 윤활 소재라서 값싼 나일론 축처럼 처음에는 서걱대는 구간이 좀 덜합니다. 시작부터 매끈하다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히 길들여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면 자가 윤활 소재여서 쓸수록 더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니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점이 남들보다 좀 앞서 있다는 거죠. 이 폼축 사실 전작 플로우 때부터 쓰던 방식이에요. 저 프로파일의 풀폼을 세계 최초로 나온 게 원조 플로어였거든요. 플로어2가 이 스위치 공차를 0.05mm에서 0.04로 더 좁힌 겁니다. 그만큼 마찰이랑 흔들림을 한 번 더 줄인 거죠. 확실하게 체감이 됩니다. 말로만 하면 재미가 없죠. 바닥은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 느낌, 그래서 클라우드 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름처럼 몽글몽글한 느낌이 나거든요. 실제 리뷰어들은 뭐라고 하냐면 새 축은 다 좋지만 조용한 환경에선 보이드가 최고다, 이런 평이 많고요. 사무실이나 카페 이런 데서 사용할 때는 특히 추천하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게 호불호 포인트가 있기는 해요. 일부 유닛에서 스프링 핑이라고 해서 이 세게 칠 때 금속 울리는 소리가 난다는 리뷰가 꽤 있어요. 이게 보이드 축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뭐 다행히 거슬릴 정도는 아니에요. 이것도 뽑기의 영역인가 봅니다. 자, 그러면 펄스랑 보이드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펄스를 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조용한 사무실이나 공용 공간에서 사용할 거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죠. 이 보이드 축입니다. 결국 이건 어디서 쓰냐에 대한 문제이지 우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둘 다 확실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축을 원하시는지, 뭐 조용한 보이드인지 리듬감 있는 펄스인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자, 서밭 총평입니다. 이 키보드는 디자인적으로 이미 완성형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사도 후회가 절대 없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7개월이 지난 지금 제가 2번 산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맥 쓰시는 분들, 깔끔한 데스크텔이 원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한 선택지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와이프에게 이 키보드를 선물로 줘야 되겠네요. 실사용 소감에 대한 부분은 한 달 후에도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내가 예쁘다고 했던 거잖아. 이거 소리가 잘 안 나네. 네, 한번 써보고 한 달 뒤에 얘기해주면 됩니다. 고마워. 잘 쓸게.